일단 그 실적으로 추정을 했고 네네. 이슈를 보면 사실 전기차 판매가 조금 차량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죠?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내년에 미국 대선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네네. 재등장 그에 따른 이 정책적 우려 이런 네네. 것도 부각되잖아요. 그 네네. 부분은 어느 정도로 해석하세요, 이사님?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은 이제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트럼프가 절대 안 되기를 이제 양재물 떠놓고 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야지 왜 양재물을 떠놓고 빌어요? 정한수가 양재물 아닌가요? 다르죠. 다른가요? 양재물은 먹으면 양재물을 죄송합니다. 정한수 양재물 똑같은 건줄 알았어요. 정한수 맑은 물, 네. 양재물은 맑은 물 떠놓고 오염된 물.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정한수를 뜨셔가지고 트럼프가 안 되길 바라셔야 돼요. 그리고 테슬라 얘기는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테슬라가 1위 업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공장 증설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6만 대에서 43만 대로 떨어졌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상황들이거든요. 1등 업체가 둔화가 되게 되면 2등, 3등, 4등 업체들은 똑같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테슬라의 어떤 판매 동향은 상당히 중요해졌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를 얼마만큼 올려 나가느냐 이런 것도 좀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트럼프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은 근데 한편에서는 네네. 말 끊어 죄송해요.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돼도 이게 정책이고 법률이기 때문에 네네. 쉽게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는. 네네. 네. 저도 뭐 신뢰하진 않아요.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네. 그죠? 뭐 행정명령도 있고 어쨌든 한편에서는 돼도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100% 뒤집지 못할 거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그래도 정치를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공화당이 되던 민주당이 되던 이전에 이 정책에 쓰면 거기다 연속성을 계속 가져간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 정치를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유행이라 해야 될까요? 테마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신재생 관련된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중요한 건 정책이 어떤 연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바이든이 연속해서 뭐 재선이 된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트럼프가 바뀌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럼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지? 어떤 정책을 할 거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상 풍력이 전기차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트럼프가 뭐 전기차 생산을 늘리게 되고 300만 대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린을 밀어붙이게 된다라면은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반대 노선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연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로 시작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이제 뭐 이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인지도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이 앞서가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반응을 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고 트럼프 행보를 보게 되면은 참 웃긴 게 최근에 있었던 공화당 내 토론을 참석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은 제일 높아 그죠? 네, 그러니까요. 희한해.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이제 경쟁자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세계 여론조사만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그 CNN에서 SSRS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은 뭐 포함 안 시키고 공화당 내에서만 한 게죠. 공화당 내에 이제 유권자들이 52%가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WSJ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공화당 예비 선거인단은 59%가 트럼프를 또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드산티스는 1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여기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57.6%고 드산티스가 13%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도 인물이 없나 봐. 그러니까요. 네. 인물이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공화당 내 대선 주자되었던 토론에 불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 내 적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이든을 잡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이제 각 지역을 도는 거죠. 이제 뭐 그 아시겠지만 텍사스 같은 경우는 그 텍사스 같은 경우
텃밭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먼저 가고 거기 아니면 다른 지역에 뭐 계속 도는 거죠. 돌면서 이제 계속해서 인지도를 올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선이 내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외신들이 이제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하게 된다라면은 자동차 관련된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 트럼프가 이제 디트로이트 연설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전기차는 너무 비싸고 충분히 멀리 가지도 못한다. 소비자에게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조금 방송이다 보니까 약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가 만든 SNS 여기 트루스라는 그 SNS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전기차는 사기 이런 얘기까지 강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대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 관련 전기차를 포함한 신재생 쪽 같은 경우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에서 모든 전기차는 중국에서 네. 만들어질 것 이상은 이런 글도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그렇죠. 투자를 할까요? 그렇게 보면 신재생이나 2차 전지가 올라온 네네. 게 바이든이 되고 나서 사실은 네. 큰 그 모멘텀을 얻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배제하면서 네네. 거기 더 이제 한 번 더 네.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네, 있었던 그런 거죠.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예. 대선은 뭐 많이 남긴 했는데 미국 2차 전지에 대한 음. 전반적인 시각은 정태근 이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이시고요. 네, 그렇죠. 보수적이라고 표현하자고. 네. 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그죠? 보수적이라고 보고 네. 그러면 그건 기본적인 전제를 그렇게 네네. 깔고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면서 힘을 실기에는 어렵다는 건 네네,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그죠. 그거 인정하고 그 기준 안에서 그 시각 안에서 2차 전지 그럼 안에서 다른 또 좀 대안은 네네. 없을까? 이를테면 뭐 장비 업체라든지 뭐 리사이클이라든지 네네. 양극재 이외 소재 업체가 좀 키 맞추기를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쪽은 조금 전에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드렸듯이 그렇게 뭐 좋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될 만한 게 이제 LFP 네. 그쪽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 그대로 2차 전지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LFP 배터리 탑재율 그리고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뭐 대안이 LFP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기업이라든지 계획이 있는 업체를 보게 되면은 뭐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고요. 뭐 GM, 포드,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차그룹, KG 모빌리티, 도요타, 벤츠 다 이제 탑재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LFP 배터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LFP 배터리 생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CATL인지 그리고 비아디란지 이쪽과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그 준준형 SUV죠. EV5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를 적용을 시킵니다. 기아에서 이 BYD 배터리 채택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KG 모빌리티의 시형 전기차인 토레스 EVX 여기도 이제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하는데 이게 LFP 배터리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배터리 셀을 좀 더 많이 그 모듈을 생략을 하고 셀을 그냥 이제 셀을 이제 더 많이 채워가지고 이제 밀도를 높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높인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뭐 LFP 배터리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 걱정되는 건 레이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주행거리가 200km밖에 안 돼요. 음. 그럼 도심 내에서만 하다가 교통 체증이 좀 오게 되면은 어떻게 충전해 이게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토레스 같은 경우는 뭐 400km 정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700km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BYD에서 이 주행거리를 높인 배터리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BYD와 연관성 있는 기업을 좀 찾다 보니까 KGTS 정도만 보이더라고요. KGETS, 네네. KG그룹의 관계자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하는 데근데요? 예.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이 회사는 GNC 에너지와 유사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 연관돼가지고. 근데 바이오 쪽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BYD가 그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KG 모빌리티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KG 모빌리티가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8월 24일 주가가 KG ETS가 가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연결고리를 뭐가 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가는 KGTS가 반응을 하다 보니까 KGTS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25년 1월 달에 이제 LFP 배터리를 양산하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는데 공장 위치하고 규모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BYD가 굳이 우리나라에 또 이 만드는 건 우리나라 내에서 LFP 배터리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또 미국의 IRA 이 법이 앞서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회적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BYD가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BYD라든지 CATL LFP 배터리 관련된 기업을 찾아봤는데 뭐 KGTS 정도밖에 안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얘기가 되네요. 현대차나 기아도 일단 3원계를 하지만 네네. LFP 3원계만 다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LFP를 가지고 와서 뭐 그렇게 고급이 아닌 경우죠. 가격을 네네. 낮출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 KG 모빌리티 옛날 쌍용차죠. 여기는 네네, 후발이니까 그죠. 네네. 뭔가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니까 중국과 함께 또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LFP 네네. 공장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네. 뭐 그렇게 가겠다. 가격 경쟁력이 있을 테니까 그죠. 네. 그쵸. 그런 움직임이 또 있었군요. 네. 저도 그 뉴스는 체크 못했었는데 KGETS. 네. 그렇다고 뭐 KGETS를 네. 뭐 지금 뭐 강력 매수 의견으로 뭐 이 종목이 간다. 네. 는 건 사실 아니죠. 그죠. 네. 2차전지에 대한 시각 자체가 네. 네. 안 좋게 말씀드리더라도 그래도 종목이 보수적이라니까 보수죠. 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보수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네. 종목이 없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대안을 한번 그러게요.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뭔가 또 좀 네. 우리가 오늘 생각하지 못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와서 네네. 2차전지도 네, 전만큼 뭐 네. 그렇게 정말 2차전지 없었던 소외감이 굉장했었잖아요. 네. 상반기 진짜 소외가 컸죠. 뭐그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그죠. 네네. 다들 옆에 에코프로 저도 뭐 사야 되냐 차집 가면 물어보고. 함께 옆에 아주머니들 모여서 하면 에코프로 얘기야 버스터에서 네.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을 아는 사람은 에코프로 있어요? 없는데 그럼 뭐 하고 집 빠지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외감이 대단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후유증을 남겼죠. 어쨌든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들 팩트 체크했고요. 네네. 네, 전략 세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